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톡스타 2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희 톡스타 2부 오늘은 금요일이니까요. 한 주 동안 저희 톡스타와 함께 하시면서 2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코너 이 주식 사지 마라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세 분의 스타분들 지금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방송 보시면서 우선 궁금한 내용 생기실 때마다 전화, 문자, 별톡방 계속해서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별톡방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이용하셔가지고 톡스타 별톡방 6글자 검색해서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이 좀 좋아지고 있을 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항상 좀 무분별하게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 좀 유의하시라고 세 분의 스타분들께서 지금 시장에서 그래도 건드리지 말아야 할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신다고 하니까요. 증권가 리포트들까지 낱낱이 분석해보는 시간 1시간 동안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9시 1분을 넘어서고 있고요. 제가 1부에서 힌트를 안 드렸었죠. 퀴즈를 내드렸었는데 2부에서 아주 쉬운 힌트와 함께 퀴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공개할게요. 자, 오늘의 퀴즈입니다. 볼까요? 호주 채권 시장에서 외국 정부나 기업들이 발행하는 호주 달러 표시 채권을 뜻하는 말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김치본드, 2번 딤섬본드, 3번 캥거루본드.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힌트 드릴게요. 지난번에는 저희 김치본드가 정답인 날이 있었죠. 이번에는 두 개의 보기 중에 하나만을 골라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호주에서 코알라하고 이 동물이 정말 유명하다고 합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 샵 0082번으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보기 중에 동물이 들어있는 보기로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샵 0082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5분께 저희가 스타분들의 유료 방송 일주일 무료 체험권을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정답 보내보시고 선물까지 챙겨가는 시간 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를 보내시기 전에 오늘부터 하나 공지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중복 당첨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더 많은 시청자분들께 무료 이용권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최근 당첨된 분들이라면은 당첨된 날로부터 3주가 지나야지만 다시 또 당첨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니까요. 이 점 꼭 유념하시고 3주 정도 있다가 한번 당첨되신 분들은 3주 후에 꼭 문자를 보내주시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스타분들께서 인기가 참 많으시다 보니까 유료 방송에 입장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퀴즈 통해서 유료 방송 일주일 먼저 체험해보시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별톡방부터 체크해보고 가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별톡방 열어볼게요. 우리 KW님께서 금요일인데 민자님 고생 많으시네요. 인기쟁이는 항상 고생이. 점점. 따은 머리도 잘 어울리세요. 화이팅! 이라고 하셨어요. KW님 고맙습니다. 오늘 화면에 이렇게 따은 머리도 잘 잡히나요? 저 오늘 아주 귀엽게 머리를 따봤는데 알아봐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금요일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한번 볼까요? 내꺼 눈 점점님께서 민자님 저 너무 늦었을까요? 시간 되시면 제 것도 조영석 대표님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종목 추천이 참 좋습니다. 대성홀딩스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매도를 해야 하는지 상담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어요. 내꺼누님 약간 늦으셨어요. 1부에서 저희가 상담 도와드렸었는데 2부에서는 시간이 남을 때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매번 2부에서는 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방송 끝난 후에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톡스타 검색하시고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원하시는 스타분의 톡방에 입장하시면 무료로 상담 가능하시고요. 톡스타 별톡방에 계속 접속을 해 계시면 저 스타분들께서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잠시 뒤에 방송 다 끝나고 나서 조영석 스타께서 꼭 도와드릴 수 있기를 제가 또 한번 부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톡스타 별톡방에 접속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효섭님 오셨네요? 민자님 안녕하세요. 원래 이쁘신데 오늘 더 이쁘세요. 화이팅 하셨어요. 효섭님 고맙습니다. 효섭님의 응원에 힘입어 2부 더욱더 알차게 시작해 보도록 할 거고요. 자, 저희 오늘도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 저희가 도와드릴 거지만 판단은 시청자분들의 몫이라는 점도 꼭 기억을 해주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주식 사지 마라. 오늘 함께할 스타분들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샵.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시장에서 단기 매매 기법을 알려드리는 상승 타이밍 스타입니다. 철저한 목표가 및 선저가 매매와 해외 선물까지 섭렵한 로엔알파의 조영석 스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주식 사지 마라의 김보스타입니다. 자, 요즘 시장이 이주식 사지 마라고 하기 참 힘듭니다. 시장이 지수가 잘 오르고 있어요. 네, 잘 오르고 있어서 제가 한 작년 10월이었죠. 10월에 이주식 사지 마라가 정말 대목을 맞았었는데 폭락을 해가지고 정말 대목을 맞았었는데 그때는 그냥 다투로 아무거나 던져도 그냥 다 떨어졌었는데 지금 이제 떨어지는 종목들을 찾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잘 맞추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역시나 이주식 사지 마라의 지난주 언급됐던 종목들 이번 주 상당히 상태가 안 좋죠. 우리가 뭐 잘 갈 거라고 기대했던 중국 소비주들 이번 주 내내 소외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주식 사지 마라에 어떤 종목들이 언급되냐에 따라서 다음 주 어떻게 그 종목들의 좀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지고 뭐 이런 것들이 좀 결판 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 어떤 리포트들이 또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봐야 되는데, 오늘 이 시간은, 사지 말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고, 왜냐면 시장에서 맨날 사라고만 하니까, 사지 말 주식을 누군가는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지 말 종목들을 좀 알아보고, 리포트 중에 틀린 것도 좀 알아보고, 그러면서 투자의 대안까지 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오늘 또 함께 해주신 두 분이 계십니다. 저 오른쪽에는 로엔알파 조영석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 왼쪽에는 상수추세팀의 상스타임 리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참 시장이 그냥 수소자동차예요, 수소자동차. 그냥 수자밖에 없어요, 수자. 네. 특히 오늘장이 특히, 오늘 무슨 수소자동차 이름만 들으면 다 가요. 뭐든지. 아직 수소자동차인가 싶을 정도의 종목도 갑니다. 자동차 부품밖에 안 하는데도 수소차 살짝 해볼까?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회사도 그냥 생각만으로도 가는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 한 주 동안에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우리 조영석 대표님, 로엔알파 조영석 대표님 네. 어떻게 좀 시장 대응하고 계시나요? 네, 지난주였죠. 신년 기자회견에 관련된 부분들을 보면서 이제 수소 관련된 로드맵도 있었고 또 이제 규제 샌드박스 관련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 테마에 관련된 이제 정치 관련 테마, 그러니까 정책 관련 테마 부분들을 이제 좀 많이 골라서 그 부분들을 좀 매매할 수 있는 부분들 좀 갔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수소 관련된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가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좀 과열 증상까지 좀 보여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도 그런 종목 다음으로 또 갈 수 있는 종목들이 이제 규제 샌드박스 관련된 부분을 잘 분석하다 보면은 그 안에서 또 다음 테마가 또 이제 나타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특히 1월 효과가 생각외로 좀 강하게 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저희 방에서는 이제 다다음 주에 있을 실적 관련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접근하도록 좀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언급했던 이슈들마다 상당히 좀 종목들이 움직여줘서 움직임 전날에 항상 얘기를 잘 해주셔가지고 상당히 감사드리는 마음도 있고 어제도 사실 수소차 관련주 얘기 많이 해주셨잖아요, 교육 시간에. 그래서 상당히 좀 도움이 많이 되셨지 않았을까 저는 약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제 왼쪽에는 상사임 스타님 모셨는데 시장에서 수소차 안 건들면 할 게 없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또 어떻게 좀 대응하고 계시는지. 네, 이번 한 주는 일단 대대적으로 좀 포트에 편집이 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대부분의 종목들을 지금 수익 청산을 하고 현금화를 지금 거의 다 완료가 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이제 현금화를 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지수는 올라갔지만 레버리지가 오르지 않았다는 것에 좀 집중을 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 저희가 이제 차트를 한번 띄워드릴 텐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바로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라는 ETF 상품의 차트인데요. ETF들이 많이 안 떴다. 그렇죠. 이제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면 바로 이 ETF 레버리지 상품들이 같이 올라와야 하는데 지수는 올랐지만 지금 레버리지 상품들이 오르지 않았다라는 것은 시장의 주도주가 올라서 지수가 오른 것이 아니고 방금 이제 말씀하셨듯이 수소차라든지 남북경협주, 미세먼지 관련주 이런 테마 관련주들이 움직여서 시장을 이끌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모래로 쌓은 성은 이제 쉽게 무너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주도주가 나서서 시장을 끌지 못하는 시장이
이라고 한다면 조정을 받을 때 강하게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이번 주는 이렇게 시장이 좋으면서 보유 종목들이 이제 수익권에 올 때마다 분할 매도로 좀 대응을 했던 한 주가 아니었나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응을 해주셨다. 네. 사실 뭐 저랑도 약간 비슷한데 저는 좀만 그 수소차가 사실 들고 있었는데 홀랑 팔아먹었더니 네, 홀랑 팔아먹었더니 사실 지금 저가 지금 배가 상당히 아픕니다. 배가 상당히 아픈데 근데 오늘 좀 이거 심해요. 제가 등락순위 쫙 봤거든요. 자, 미코, 세원, 대우품, 성창호토텍, 서현전자, 모토니, 코롱모, 트리아즈, 삼화전자, 평화홀딩스, 유니텍 전부 다예요. 이거 전부 1위부터 한 50위까지 중에 한 30개가 수소차 관련주예요. 근데 이게 수소차 관련주가 아닌 종목들도 있어요. 사실 전기차, 뭐 자율주행차 관련주인데 어느덧 지금 수소차로 다 엮였어요. 지금 참 신기한 시장입니다. 네, 신기한 시장인데 사실 오늘 거의 상한가까지 미코 같은 것만 해도 사실 시장에서 계속 돌았던 종목인데 뭐 최근에 너무 강해서 이거 어떻게 잡나 하다가 결국 오늘 또 상한가를 갔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시청자분들이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과연 내가 여기서 올라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부분을 좀 나중에 좀 투자에 대한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시고요. 제가 오늘 이 수소차 관련주들을 뭐 하나 갖고 왔으니까 좀 이따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뻔뻔한 증권사 리포트 바로 코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뻔뻔한 증권사 리포트 시간에서는요, 증권사 리포트들 중에 하도 증권사들이 대부분이 다 리포트가 잘 맞고 좋은 리포트 아주 그냥 정말 심혈 기울여서 잘 쓰고 계시지만 일부 조금 좀 틀린 부분들이 있다. 그런 걸 좀 찾아보려고 하는 코너인데요. 어떤 분, 시청자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증권사 리포트 거의 90%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각자의 생각이고요. 네, 일단 그런 리포트 중에 좀 많이 틀린 것도 좀 보고 그런 리포트 통해서 우리 앞으로 어떤 리포트는 좀 잘 걸러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알아보는 그런 코너입니다. 자, 먼저 이미 슬픈 예감, 이미 틀린 리포트 한번 보겠습니다. 왜 슬픈 예감 틀린 적이 없나? 네, 이미 틀린 리포트 상스타임 미스터님이 가지고 나오셨다는데 어떤 걸 가지고 나오셨나요? 일단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기업은 JYP 엔터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11월 달에 이런 리포트가 하나 나옵니다. 하이투자증권에서 성장성은 계속된다. 즉 일본과 중국에서의 성장은 계속 부각이 될 것이다. 라는 레포트가 나왔는데요. 사실 지금 JYP 엔터가 지난해 10월 달까지 즉 지수가 무너지기 전까지 가장 강했던 바로 상승 모멘텀이 방금 레포트에서 얘기한 대로 중국과 일본 타고가에서 이제 이뤄낼 수 있는 실적이 모멘텀이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주가는 선반영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선반영이 된 이후에 이런 레포트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잘못되지 않았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10월 24일 날 대량 거래 즉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강한 장대 음봉이 좀 나왔는데요. 그때 이제 아마 많은 차익 매도 혹은 실망 매물들이 나온 상황인데 이 주가가 다시 한번 성장성이 있다 그래서 트와이스 외에 또 다른 대표 걸그룹이라든지 보이그룹이 없는 상태에서 주가가 다시 갈 것이다 라는 것은 저는 좀 힘들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JYP 엔터 여전히 상승할 모멘텀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참 잘 나갔을 때의 주가죠. 39,800원을 넘기에는 조금은 어렵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고요. 일단 이 JYP 엔터는 YG 엔터테인먼트하고 조금은 구조가 다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JYP 엔터는 그룹으로서의 인기는 굉장히 많은 상황이지만 개별적 아티스트로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제 YG라든지 SM에는 조금은 밀린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죠. 그게 이제 어떤 차이냐면 바로 이 넷플릭스발 즉 유튜브라든지 이런 영상 스트리밍에 대한 실적이 조금은 적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약간 좀 기대보다 약간 낮아요. 항상 유튜브 쪽에. 그렇죠. 이제 YG라든지 SM 같은 경우에는 그 그룹 내에서도 일부 또 잘 나가는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라든지 이 넷플릭스에 굉장히 이제 많은 영상들이 나오면서 조회수도 높고 그렇게 되면 그에 따른 실적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 JYP 같은 경우에는 이 단독 행동보다는 그래도 그룹 쪽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드려보겠고요. 이 미디어 엔터주들은 앞으로 이 넷플릭스의 주가 그리고 넷플릭스의 가격에 굉장히 민감하게 변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 넷플릭스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가격 인상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구독료 인상을 했는데 그것은 일단 미국 시장에서의
구독료 인상이고요. 아직 한국 시장에서 구독료 인상은 하진 않았지만 미국 시장이 구독을 인상했기 때문에 한국 시장도 따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본다면 앞으로 미디어 엔터주들은 바로 유튜브라든지 넷플릭스발 매출을 좀 신경 써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다른 엔터주들보다는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어서 JYP 엔터는 지금 뭐 신규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보유자의 영역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신규 매수는 아직은 좀 멀었다, 시기상조다라는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뭐 JYP 엔터에 관심 갖고 있고 또 매매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25,000원까지도 조정을 받게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은 붙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수급적으로도 외국인이 지금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이 리포트를 한번 보고 있었는데, 제가 하이투자증권, 저는 예전에 하이투자증권에 대한 이런 기억이 있어요. 그 리포트가 참, 리서치의 역량에 비해서 상당히 리포트가 상당히 잘 나오는 곳 중에 하나라고 저는 좀 많이 생각을 했어요. 특이한 리포트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상당히 저는 좀 하이투자증권에 대해서 상당히 높게 좀 평가를 하는데, 뭐, 개중에 뭐 실수할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이게 꼭 실수다라고 단정 짓는 건 아니지만, 일단 리포트를 한번 볼게요. 자, 보면, 보통 7년의 계약이 이루어지죠. 왜냐면 법이 그래가지고 7년밖에 계약을 못해요. 최대가. 7년 동안 계약을 하는데 가세븐 6년차, 트와이스 4년차인데 수익성이 개선시킬 것이다. 앞뒤가 안 맞아요. 아니, 가세븐 6년차면 7년차 재계약하면은 내년이 재계약 아닌가요, 그러면? 예,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예, 얼마 안 남았고, 원래 그 다음 계약을 갱신하게 되면 보통 연예인들이 배분율이 좀 더 올라가요. 근데 전까지는 회사가 좀 많은 편인데, 다시 재계약하면 좀 올라가는 편이고. 그 다음에, 뭐, 트와이스, 잘 나갑니다. 저 엄청 좋아하고요. 원스는 아니지만, 팬클럽 원스는 아니지만, 저도 상당히 좋아하는, 걸그룹인데, 저기 이 걸그룹 같은 경우가, 사실 이 히트와 이 대중성에 비해서 약간 그 유튜브 조회수 좀 안 나오더라고요. 좀 이런 부분들이 약간 좀 아쉽다. 뭐 이런 전 생각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새로 보이그룹이 하나 나온다고 해요. 근데 멤버가 다 중국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좀 되게 불안해요. 저 엑소 사태를. 그룹 엑소, 그 SM의 엑소 같은 경우가 사실 뭐 중국, 연예인 잘 키우면 뭐합니까? 다 좀만 머리가 살짝 이렇게 좀만 커지면, 바로 가버리는데, 중국으로 바로 가버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과연 JYP가 이 중국 member들 얼마나 잘 지킬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좀 약간 일단 한번 거르고 가야 된다. 일단, 차이나 그 C가 들어가면 약간 거르고 가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 다시 한번 하거든요. 그래서 한 템포 걸러보자. 저는 약간 이런 생각 좀 하니까, JYP에 대해서 저는 약간 동감하는 의견이고요. 이번 주 월요일 날 제가 월요일 날 G3 종목회담에서 얘기 드렸잖아요. JYP, 바로, 매도했습니다. 화요일 날 매도했죠. 화요일 날 장대 나오고 바로 거기서 매도했다는 점,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요. 자, 그럼 이제, 로엔알파 조용수 대표님. 네. 자, JYP, 좀 이슈 많은 그룹이고요. 개인적으로 얘기 드리면 저희 집 근처에 있어요, 이 회사가. 네. 그래서 가끔 나갈 때마다 보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JYP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차트와 함께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로엔알파 시스템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가장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만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력 매집선 같은 경우가 이제, 작년이죠. 작년 8월, 중순 이후부터 쭉 계속적으로 이제 올라갔던 이 주가랑 같이 이제 세력 매집선도 같이 좀 올라가는 부분들 좀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10월 24일 이후로부터는 급격하게 이제 세력 매집선이 좀 빠져나가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주가가 이제 더 내려가기 위해서는 이 세력 매집선이 더 확 꺾여서 이제 수평으로 가든지 더 내려가는 이 부분이 되었을 때는 주가는 따라서 떨어지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버티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27,000원대에서 다시 이제 올라갔다가 다시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이 조정장, 박스권장을 좀 보이게 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매도 신호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도 신호가 나왔네요. 매도 신호가 나왔습니다. 네. 나와서 조금 더 밀릴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좀.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이 JYP 엔터가 이제 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5,000원까지 내려가기 위해서는 세력 매집선이 같이 조금 내려온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더 밀릴 수 있다.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이 계속 좀 유지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박스권에서 이제 박스권 하단에서 다시 재차 상승할 수 있는 반등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매도 신호가 뜨긴 했네요. 근데 하지만 그래도 세력사에 아직 위에 있다는 부분, 그 부분 때문에 음원 대박 터질 수도 있죠. 뭐 그 JYP에서 새로 보이그룹 내거나 걸그룹 노래가 갑자기 아기상어처럼 21억 뷰를 기록한다든지 뭐 이러면 21억 뷰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그냥 21억 뷰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1억 뷰 찍기도 힘든데. 네. 일단은 하여튼 그런 히트작 나오면 저의 애국하는 마음이 상당히 좋습니다. 좋기 때문에 하여튼 저의 예상이 좀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예상이 틀렸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이제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입니다. 리포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스맥스를 가져왔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중국 소비주 화장품 테마로 계속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유한타증권에서 나왔고요. 5월 30일 날 나왔습니다. 5월 30일 날. 자, 5월 30일 날 나왔는데, 자, 5월 30일 날 중국 색조 시장 한계는 없다. 목표 주가 21만 2천원. 네. 오늘자 코스맥스 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떠나 코스맥스. 자, 제가 알기로는 반토막 난 것 같은데, 반토막 정도 났네요. 12만 500원. 12만 500원이네요. 자, 목표 주가 21만원, 12만 500원. 거의 반토막 났죠? 일단, 이 리포트에서 미리 얘기를 합니다. PER 35배를 적용했다. 커버리지를 개시한다. 고점이었어요. 커버리지 개시하자마자 밀렸어요. 자, 이럴 때 정말 아까워요. 증권사 리서치센터에서 별로 이 종목 안 보고 있다가 괜찮아. 그래, 한번 이 종목 한번 커버리지 개시하고 우리 한번 따라가 보자. 편입해놓고 우리도 유니버스에 넣어놓고 한번 열심히 분석 한번 해보자. 넣었는데 그게 고점이야. 진짜 이럴 때 욕 나오죠, 진짜. 이럴 때. 예. 자, 커버리지 개시했는데 이날 5월 30일 날 커버리지 개시했고 주가는 6월 며칠인가? 6월 4일 날 최고점 찍었습니다. 네. 불과 14일 천하로 끝났습니다. 네. 일단 그리고 일단 2017년 중국 화장품의 하도는 색조다. 글로벌 색조 브랜드 고성장할 거다. 그러면서 중국 1인당 색조 화장품 구매액이 3.7달러 수준인데 이거는 한국과 일본 화장 인구에 대비해 한참 밑에 있다. 저는 리서치 하시는 분들한테 좀 묻고 싶은 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중국의 GDP가 얼마인가요? 그 같은 GDP에서 비교를 해야 한참 낮은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거지. GDP가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중국하고 차이가 한참 나는데 그걸 3.7달러밖에 안 쓴다고 그거 참 이거 뭐 어떤 기준으로 리포트인지 참 안타깝습니다. 진짜 이 리포트를 보면은 일단 코스맥스 매수야 무조건. 거기다 이유 갖다 붙여야 돼. 어떻게든 만들어야 돼. 약간 이런 느낌이다. 라는 얘기 다시 한번 드리고요. 중국 합산법인 매출 40% 성장을 가정했다. 성장 못했죠. 그렇게. 일단, 그리고 신영증권에서도 리포트가 또 나왔어요. 이거는 한 9월 7일 날 나온 리포트인데요. 주로 이제 왜 이것들만 가져왔냐. 여러 증권사에서 냈는데, 제목이 좀 자극적이었어요. 그래서 좀 얘기를 좀 드렸는데 글로벌 ODM 시장을 선도한다 해가지고 목표주가 19만 원 해가지고 나왔는데 글로벌 ODM 화장품 ODM 1위 맞아요. 맞기는 코스맥스가 1위입니다. LG생활건강, 로레알, 시세이도 다양한 고객사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성장 수혜를 기대하고 현재에 성공했고 동남아 신규 시장 모색한다 라고 했는데 결국 이 두 개의 리포트의 결과는 어떻게 됐냐. 3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전망치 하했고요. 국내 법인에서 인건비가 증가했습니다. 왜냐? 52시간 규제 때문에 인건비 또 최저임금 올라가지고 인건비가 좀 올랐어요. 그리고 상해 광저우 생산 설비 증설을 막 해놔가지고 지금 차입이 좀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간 전체적으로 캐파에다 막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그리고 미국 법인 절차 폭이 좀 감소해서 약간 긍정적이긴 한데 현재 지금 무리한 투자를 통해서 지금 금융 비용이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레버리지 효과가 좀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업은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지금 해서 이제 실적이 쭉 이제 많이 팔리고 시작하면 실적이 엄청나게 급격하게 좋아질 수도 있고 만약에 여기서 삐끗해 버리면 바로 나락에 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무리한 차입으로 공장을 엄청나게 증설해 놓은 상태고 지금
이 갈면서 지금 사업하고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코스맥스. 그래서 뭐 성공을 기대하긴 하지만 아직 좀 위험하다. 레버리지 효과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 회사의 이제 기업 분석을 한번 보시면은, 보시면 지금 영업이익률이 나와요. ROE가 나옵니다. ROE가 지금 15.27 정도 2018년 15.27 정도 예상하는데, 이 ROE에 파이낸셜 레버리지가 곱해져 있는 숫자거든요. 근데 그쪽 파이낸셜 레버리지가 숫자가 좀 세다. 파이낸셜 레버리지 숫자가 세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ROE가 그냥 우리가 액면 그대로 이 숫자를 받아들이긴 쉽진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재무제표 좀 공부하시면 어떤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근데, 이 ROE가 약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상당히 그 숫자가 약간, 좀 약간 과대 계산되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 얘기 드리면서 그 부분 때문에 현재 지금 주가는 이렇게 좀 바닥을 기고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경쟁이 너무 치열합니다. 세조 시장에 중국 화장품들이 엄청나게 뛰어들기 시작하고 지금 난리가 난 상태라서 제가 볼 때 좀 경쟁이 좀 치열해지고 있어서 물론 코스맥스가 선전할 수 있겠지만 워낙 ODM 전문이기 때문에 뭐 선전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이 뭐 그렇게 좀 쉽게 예전처럼 성장성이 아주 뛰어나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다. 다만 좀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하고 여기서 조금 주가가 좀 반등한 뒤에 그 뒤에 좀 이 가격대부터 높은 가격대에 차라리 바라보는 게 낫지 않나 코스맥스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가지고 나왔고요. 지금 예전에 리포트 쓰셨던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좀 너무, 예상을 너무 긍정적으로 많이 하셨다라고 얘기 드리고, PR 35배면요, 너무 셉니다. 지금, 자꾸 제가 계속 PR 35배 그 유한타증권 자꾸 얘기 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중국 화장품 PR 35배 못 줘요. 지금 그냥, 제가 내일 한번 유한타 한번 찾아가서 물어볼까요? PR 몇 배 주실 건지? 중국 소비주 관련해서? 아마 20배 언더로 죽으려고 할걸요, 다들?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그런 상황이니까 확실히 분위기가 좀 바뀌었으니까 그 분위기 바뀐 거를 좀 우리가 좀 캐치를 해보자. 뭐 이런 얘기로 리포트를 좀 얘기 드렸습니다. 자, 상스타임미스터님. 네. 자, 코스맥스 사실 그래도 가장 안전한 기업이라고 다들 얘기해요. 화장품에서도. 왜냐면 ODM이고 글로벌적으로도 브랜드들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나마 코스맥스 제일 안전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코스맥스조차도 좀 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코스맥스에 대해서 의견은 어떠신지? 일단 저도 지금 김 목사님하고 동일한 의견인데요. 뭐 코스맥스 좋은 기업인 걸 저도 알고 많은 투자자분도 알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기술력이 뒷받침되는 몇 안 되는 화장품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결국 화장품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제조업도 그렇지만 기술력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본질적인 구매 이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주가도 그리고 그 기업의 실적도 좋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중국에서 많이 팔려야 또 코스맥스의 실적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그래야만 이제 코스맥스의 주가 또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현실적으로 지금 화장품의 수요 자체가 좋지 않다 보니까 코스맥스의 주가는 앞으로도 좋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 좀 반등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이 반도체 IT하고 좀 유사한 지금 패턴인데 어떤 패턴이냐면 반도체도 결국에 공장 증설을 많이 했던 때가 바로 17년 말, 18년 초예요. 그런데 막상 공장 증설을 엄청 해놓고 보니까 결국엔 디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의 수요가 둔화가 되고 또 둔화가 되니까 가격도 떨어지고 2중, 3중으로 지금 골치 아픈 지금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바로 이제 코스맥스도 그것과 동일하다라는 거죠. 잘 팔리고 있고 앞으로도 잘 팔릴 것 같아서 공장 증설을 했는데 막상 이제 계속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화장품의 수요는 줄어들고 있고 또 이제 턴어라운드가 된 시점에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판매가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이 코스맥스의 주가의 상승을 좀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요인이 아닐까라고 듭니다. 그래서 코스맥스 뭐 과대낙폭에 따른 단기 뭐 반등 정도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저는 좋지 않다라는 의견에 공감한다라는 얘기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코스맥스 상스타임미스터님 의견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럼 로엔나페 조인수 대표님, 네. 코스맥스 같은 경우가 사실 이 화장품 기업들 중에 약간 아모레퍼시픽하고 뭐 비교가 많이 되긴 하는데 네. 브랜드 있는 곳과 ODM 하는 곳. 근데 이쪽
뭐 이 ODM, OEM 하는 업체들, 뭐 연우부터 해서 뭐 관련 화장품 회사들 참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화장품 회사들이 주로 어떤 차트 모습을 그리고 있고 시그널이 어떻게 나오는지 참 궁금할 것 같아요. 한번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코스맥스를 제가 로엔알파 시스템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30일 아까 말씀하셨던 김본스타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지금 리포트가 나왔던 그 시기입니다. 그 뒤로부터는 이제 주가가 계속적으로 지금 빠지고 있는데, 자 여기는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세력 매집선이 올라가지 않고 이제 밑에 바닥에서 좀 있었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갭이 그 바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래도 조금 그렇죠. 더 올라갔었었는데요. 네, 올라갔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 부분들은 다시 오래 못 회귀해서 버텼네요. 예. 네, 이제 다시 이제 요 선까지 내려오는 부분들 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월 달 이후로부터는 이게 역전되는 부분들이 좀 발생을 했고요. 이제 그렇게 발생하다 보니까 다시 이제 기술적으로 다시 반등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문제는 이제 지금 시기에서 봤을 때는 이 세력 매집선 같은 경우는 이제 중기적인 관점에서 이 지금 이제 주가를 좀 비교하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이 상승 예측 지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가 파란색으로 있는 부분들이 빨간색으로 전환이 되는 그 시기가 이제 상승 전환 시기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세력 매집 추종 같은 경우도 이 단기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차트 중에 하나인데 계속적으로 하향하고 있는 부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 좀 더 저점을 더 내려갈 수 있는 여건이 조금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특히 이제 요 근래 들어서 하락하면서 세력 매집선도 계단식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부분들이 좀 이제 세력 수급적인 부분에서 내려가는 부분들이 별로 이렇게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코스맥스 들고 계신 분들은 한번 이제 좀 잘 생각해 보시고요. 지금 춘절 의외로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보니까. 예. 곧 설날입니다. 근데 춘절 얘기가 한마디도 없어요. 지금 춘절 수혜주도 나오기 시작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수혜인지, 이거 중국에서 이렇게 춘절 수혜는 둘째 치고 좀 미세먼지나 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 근데 이번 주말부터 시작된다는데 좀, 조심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좀 틀릴 것 같은 리포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틀릴 것 같은 리포트. 자, 우리 산스타임미스터님, 어떤 종목을 가지고 나오셨나요? 네, 제가 거의 한 2주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업종인데요. 일단 BGF 리테일, 즉 편의점 관련 기업을 좀 가지고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유진투자증권에서 오늘 어떤 레포트가 나왔냐면요. 18년도 4분기 표리뷰, 시장 기대치 부합을 할 것이다 라는 레포트가 나왔다라고 좀 기대치를 엄청 낮췄나 보네요. 뭐 일단 기대치를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그 낮춘 기대치도 앞으로는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다라는 거죠. 네. 사실 이제 BGF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해 11월 1일 인적 분할 이후에 신규 설립된 기업이다 보니까 전년도 데이터가 없다라는 관점에서 그렇죠. 봤을 때 사실 비교 분석할 그 실정은 없습니다만은 편의점 관련 기업들이 저는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한 번 더 크게 성장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최근에 그래도 편의점 한계가 왔다. 그렇죠. 편의점 관련주들이 강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카드 수수료가 인하됐다라는 이슈,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 편의점 그 규제죠. 이제 아무래도 점포수를 제한한다라는 이슈 때문에 편의점주가 강했지만 이미 편의점은 그 규제가 있기 전에 너무 많이 지금 점포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그 제도가 나왔긴 하지만 그 제도의 역할을 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은 상황이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렇죠. 이제 5년 전, 뭐 6년 전, 뭐 10년 전에 나와서 이미 편의점이 많이 생기기 이전에 그 제도가 정착이 됐다라고 한다면 빛을 발하겠지만 이미 그 제도는 너무 늦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결국 기대감만 줬을 뿐 이게 현실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BGF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즉 이제 이번에 나온 실적은 뭐 레포트대로 시장 전망치에 부합하겠습니다만은 그 다음 분기부터가 문제인 거죠. 최저임금도 올라간 상태이다 보니까 앞으로는 실적이 더 높아질 가능성보다는 횡보 혹은 실적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도 시장이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편의점주들 안 갑니다. 안 간다라는 건 그만큼 지금 좋지 않다라는 것을 대변하기도 하는 거기 때문에 BGF 리테일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저는 지금이라도 빠르게 정리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BGF 리테일 저도 편의점 많이 이용하는데 요즘 살짝 전 노선을 바꿨어요. 요즘에. 어떻게 바꿨냐면 원래 보통 편의점 가서 정말 아침에 바쁘면 편의점 도시락에 사서 먹는데 요즘 새벽 배송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침에
도시락을 배송해서 옵니다. 그래서 굳이 편의점을 안 가요, 제가 요즘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물론 저는 해먹는 걸 더 좋아합니다. 제가 직접 요리해서 해먹는 걸 좋아하는데, 가끔, 너무 바쁘면 가끔 그렇게 먹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아마, 그러니까 편의점, 유통 관련해서 좀 편의점들이 약간 부귀하게 될 구조들이 조금씩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얼마나 이제 편의점들이 이런 부분을 지키느냐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약간 좀 의문시 되고요. 그럼 이제 로엔나 옆에 조영수 대표님, 네. 이 BGF 리테일, 네. 최근에 좀 올라오나 했다가 다시 또 밀렸어요. 네네. 한번 차트나 뭐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얘기를 듣고 예, 싶습니다. 그 알파 시스템 잠깐 이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11월 20일이었죠. 11월 20일 날 세력수가 폭발했네요. 이날이 이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던 날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엄청 올라오면서 이 세력선들이 급격하게 올라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세력들이 다 돌았나 보네요. 이때.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력 매집선 같은 경우는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부분들이 따라가는 부분들이 보일 수 있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이 상승 예측 지표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상승 예측 지표. 네, 이게 이제 그 금융공학적인 기법으로 만들어진 지표인데 저게 지금 파란색이에요. 네, 이게 이제 빨간색으로 전환됐을 때가 이제 상승으로 전환되는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저게 보시는 2중, 것처럼 3중으로 저게 되어 있군요. 네, 그러면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이 부분을 보면서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처럼 빨간색으로 전환이 되었을 때가 바로 매수 신호가 나오는 그 부분들입니다. 근데 반대로 파란색으로 전환이 되었을 때는 이걸 매도 신호가 단기적인 기술적으로 매도가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아직까지는 힘은 좀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게 이제 좀 빨간색으로 좀 전환이 좀 돼야 돼요. 예, 이것이 이제 줄어들면서 빨간색으로 전환이 됐을 때가 기술적으로 이제 들어갈 타이밍.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전환되는 기가 부분들을 막히네요. 보시게 되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상승으로 전환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보고 만약에 이걸 기술적으로 접근하시게 된다면 이 상승 예측 지표, 이제 알파 랭킹이라는 상승 예측 지표를 보시면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중장기적인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이 부분들이 빠져나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다시 접근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 개인적인 소견에 의해서는 아직은 이 부분들은 지금 접근하는 건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타이밍상으로 생각합니다. 좀 지금은 좀 아니다. 네. 예, 근데 조금 이따 보면 뭐 조금적으로 이제 저 상승 예측 지표 저런 게 조금 전환되면서 네네. 단기적으로 들어가 보면 타이밍이 나올 수도 있겠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저 차트 신기합니다. 네, 참 신기한 요술 차트 같아요. 예, 일단 그럼 이제 제가 가져온 앞으로 틀릴 것 같은 리포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쇼박스를 가졌습니다. 쇼박스. 네, 쇼박스 다 아시죠? 영화 보면은 쇼박스 하면서 나오는 그 회사입니다. 근데, 이 쇼박스가 저는 개인적으로 참 쇼박스 영화 참 좋아합니다만은, 일단 리포트 한번 볼게요. 리포트. 신한금융투자에서 오늘 따끈따끈하게 하나 또 써놨네요. 자, 목표 주가가 5,400원. 네. 지금 쇼박스 주가가요, 참고로, 3,200원. 야, 제가 약 업사이드를 한 40% 받네요. 네. 무슨 자신감이지? 일단, 일단, 마약왕이 지금 2019년에 영화 8편 개봉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2018년 5편이었는데, 그래서 첫 작품이 뺑반이라는 영화 곧 개봉합니다. 공효진, 류준열, 조정석. 이 중에, 일단 한번 더 계속 읽어볼게요. 자, 마약왕 흥행 실패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OTT 판매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진행은 되고 있는데 아직 결과는 안 나왔어요. 결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일단 2018년 최대작이라고, 쇼박스가 막 최대작이라고 막 엄청 기대했던, 마약왕, 186만 명 기록했습니다. 손익분기점이 450만인데, 택도 없었어요. 그래서, 4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영업이익 한 35억 정도 돼 35억을 하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단순히 쇼박스가 영화만으로는 살아남기 좀 쉽지 않다라는 게 저의 좀 생각이고요. 올해 초만 해도 제가 왜 굳이 신한금융투자 이 리포트를 가지고 나왔냐면 커버하는 증권사도 많지는 않습니다. 이 쇼박스는 큰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한 증권사에서 유독 쇼박스를 참 좋아해요. 정말 이렇게 좋아하나 싶을 정도로 참 좋아하거든요. 뭐 신한금융투자라고 꼭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만은 일단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2월부터 넷플릭스 효과, 2월에 넷플릭스 효과가 나타날 거다. 넷플릭스 효과가 나타날 거고, 중국향 영화 제작으로 수익이 엄청 늘어날 거다. 영화 판이 바뀔 수 있다. 막 이러면서 막 리포트를 냈어요. 작년 2월에요. 작년 2월에 주가를 보면요. 작년 2월이 고점이었네요. 이렇게 흘러내렸습니다. 1년 내내. 1년 내내 그냥 주구장창 그냥, 주구장창 흘러내렸어요. 그리고 마약왕 하나 딱 기대 걸었는데,
마야강 전 제목이 제목이 좀 강했다고 생각합니다. 좀 강했다고 생각해요. 아직, 그리고 이 마야강 같은 경우는 글로벌 OTT 판매도 한번 판매된 거 실적을 좀 보고 싶어요. 아직 얘기만 엄청 많지, 이게 뭐, 확실히 뭐가 어디서 뭐 엄청 사갔다 이런 얘기 안 들려서. 그리고 중국향 영화 제작 수입, 최근에 저는 이제 좀 그런 생각이 요즘 들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그런 건 아닌데, 최근에 전북 축구 감독님 중에 최강희 축구 감독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제 중국에 딱 텐진으로 갔는데, 갑자기 구단주가 체포됐어요. 그래서 계약이 없었던 걸로 됐습니다. 참, 그냥 중국 계약, 이게 차이나 리스크지 않나, 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쇼박스가 작년에 차이나 리스크를 엄청나게 겪고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쇼박스도 약간 J콘텐츠나 이런 데처럼 약간 드라마도 살짝 좀 파주면서 약간 이렇게 컨텐츠를 좀 풍성하게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너무 영화 쪽으로만 좀 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서, 그런 쪽으로 좀 다변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있고요. 쇼박스가 좀 추가적으로 성장하려면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 전 좀 이렇게 좀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주가 5,000원 다시 가지 않을까. 그런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고요. 자, 그럼 찬스타임 기사님, 쇼박스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저도 동일한 의견입니다. 일단 OTT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즉 우리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보는 시스템을 OTT라고 하는데, 이제 오브 더 탑이죠. 일단 OTT에 대해서 실적이 쌓으려면 아무래도 다작이 유리하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맞아요.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제이 콘텐츠리,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CJ ENM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가 1년에 몇 편을 방송을 하겠습니까? 굉장히 수없이 많은 방송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거기에 추가적으로 예능도 매주 지금 계속 방송을 하고 있는데, 영화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많아도 20개를 넘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결국 OTT, 즉 시청자 수, 인터넷을 통해서 수수료를 내고 이제 원하는 프로그램을 보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 이제 OTT라고 하는데, 다작이 아니고서는 쇼박스가 앞으로 이 OTT발 실적을 쌓기에는 저는 조금은 어렵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 투자자, 쇼박스에서 마야강이라고 하는 이 대형작을 좀 만들려고 좀 기대를 좀 높이 샀었는데, 아무래도 이 실패한 부분이 최근에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지난해, 그리고 지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신과 함께라는 영화, 즉 이제 덱스터라는 기업이 바로 쌍천만을 찍으면서 굉장히 높은 주가의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이 쇼박스도 마야강이 그런 흥행성을 보여줬더라고 한다면 주가가 올랐겠지만, 그런 너무 흥행성을 영화 하나에 너무 주가가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그렇죠. 이제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저희 김본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금 쇼박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한다 그래서 다시 쇼박스가 상장 폐지가 되거나 여기서 확확 더 밀린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미래 성장성을 대비해 봤을 때. 미래 성장성을 대비해 봤을 때 지금 다른 미디어 엔터주들이 하는 만큼의 다작수를 좀 늘리든지, 혹은 이제 공격적으로 또 다른 좀 모멘텀으로 좀 다른 것을 개발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나라는 좀 관점을 내보도록 할게요.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차이나 리스크라고 한다는 건 계속 하루에 한두 번씩도 바뀔 수 있는 부분이다. 즉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중국에 진출한다는 것 자체가 좋은 이야기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좀 사업 포트폴리오를 편집을 하는 것이 지금은 더 좋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쇼박스에 대해서도 한번 로에다 배정수 대표님이 한번 간단하게 한번 봐주시죠. 네, 제가 이 차트를 보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쇼박스 같은 경우는 지금 4월달이죠. 4월달 고점을 찍고 나서 계속적으로 밀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 세력 매집선도 마찬가지 계단식으로 확 쭉 빠졌네요. 네,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세력 매집 추정도 마찬가지로 내려가다가 이제 거의 바닥선까지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세력 매집선이 계속적으로 하단을 해서 거의 바닥까지 갔을 경우는 이 부분들이 주가가 다시 이제 턴에서 올라가는 부분들이 지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부분들이 다시 예전에 그 가격대가 형성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기술적인 반등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수급적인 세력 수급적인 부분들이 지금 들어오지 못한 상황에서는 좀 더 올라가는 것은 쉽지가 않다, 어렵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가사 리포트 한번 쭉 알아봤고요. 그럼 바로 이 주식 사지 마라 하이라이트 코너입니다. 이 주식을 사지 마라. 네, 어떤 종목은 안 사야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CJ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동부제철, 그 다음 넷마블. 넷마블 동부제철. 넷마블 단골 손님이네요. 네. 한번, 어떻게 가져오셨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조용식 대표님 먼저 한번 가보죠. 한번. 어떤 종목으로 가지고 나오셨나요? 네, 저는 이제 동부제철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동부제철. 예, 네, 지난번에 이제 동국제강을 한번 갖고 나왔었어요. 철강 특집이네요. 네, 철강주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좀, 올, 2019년도에는 좀 부정적으로 좀, 보는 관점이 좀 있다 보니까 이 동부제철을 좀 들고 나왔습니다. 이 동부제철이 지금, 상승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경영진 부분들이 이제, 이전 추진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틀 연속 상한가를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제철, 철강 관련된 주는 이제 경기 민감주입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경기 특히 이제 중국과 가까이 붙어 있는 그런 이점을 통해서 중국 경기가 좋았을 때는 철강주가 굉장히 좀 강하게 갈 수가 있지만 이 중국 경기 자체가 지금 이제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이 철강주 같은 경우는 지금으로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도 이제 발표가 날 거고 그랬을 때는 좀 기대 이하의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특히 이제 철광석 관련된 가격도 계속적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지금 이제 동부제철 같은 경우는 지금 두 번째 상한가 가서 좀 고점에 있는 부분들을 지금 현재로서는 좀 접근하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이거를 제가 인공지능 알파 시스템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차트가 좀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네. 일자로 계속적으로 쭉 가다가 와, 계속 수급을 지켰네요. 예, 가다가 문제는 뭐냐면 상한가 2번 올라갔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그때 쭉 빠져버리네요. 빠져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 이 상한가를 통해서 다 빼버렸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때 나왔어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용봉 떨어진다. 예, 이때 나왔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도 이제 좀 하락해서 마감을 하겠지만 더 이상 이 부분들 다시 상승하는 부분들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또 이제 이 밑에서 잡으셨을 때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좀 지금 나오시는 좀 해야 되는 나온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빨간색으로 전환됐던 이 상승 예측 이때 잡으셨으면 굉장히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겠죠. 근데 지금은 매도하는 타이밍이다. 그래서 저 빨간색 있을 때 그 상한가 전에도 빨간색이 있었네요. 네, 이날입니다. 네, 이날입니다. 이날 저런 거 잡아야 되겠네요. 저런 거. 네, 이날 매수 타이밍이 떴습니다. 매수 신호가 떴기 때문에 이날 잡았다면은 거의 뭐 한 100% 이상 그렇죠. 네, 수익을 볼 수 있었던 타이밍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기하네요. 네. 다시 한번 신기하다는 거 느끼고요. 그럼 이번에는 산스타이미스타님이 가져오신 이주식 사지 마라 어떤 종목입니까? 네, 일단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이주식 사지 마라는 이제 넷마블을 또 가지고 왔는데요. 네. 일단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다시피 게임주입니다. 일단 게임주가 본연의 일을 지금 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신작에 대한 모멘텀이 아예 없다라는 거죠. 게임주에 신작 모멘텀 없으면 거의 그냥 사용성과가 다름없죠. 그렇죠. 뭐 자동차는 새로운 자동차를 만들고 또 핸드폰은 새로운 모바일을 만들고 뭐 게임주들은 새로운 게임을 만들어야 하는데 일단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게임을 가지고 이제 업데이트만 하는 시기에 지금 사업 구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중국에 대한 판호 문제도 물론 문제가 되겠지만 이것 또한 신작이 있다라고 한다면 판호가 해결됐을 때 굉장히 주가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데 신작이 없다라는 것. 앞으로 이제 뭐 새롭게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넷마블의 게임을 안 만들고 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대형 신작이 없어요. 네, 대형 신작이 없다라는 거죠. 이제 뭐 히트를 칠 만한 그런 상품이 없다라는 것이 넷마블을 지금은 매수하기 좀 꺼려지는 가장 큰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고요. 사실 넷마블의 수급 주체, 즉 넷마블의 주가의 변동성을 이끌었던 거는 외국인 수급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시장도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올라왔다라고 보는데요. 넷마블의 종목에 대한 그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지금 빠져나가고 있다고 좀 볼 수가 있고 오늘은 엄청 많은 외국인의 이 물량이 빠져나갔다라고 본다면 앞으로도 추가적인 하락이 더 이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넷마블 싸다고 해서 자꾸 사고 싶지만 사면 안 되는 포인트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넷마블까지 한번 이주식 사지 마라 알아봤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투자에 대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이나 조용식 대표님, 네. 어떤 투자에 대한 가지고 나오셨나요? 예, 오늘 제가 갖고 온 종목은 이제 위닉스입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관련된 좀 이슈가 계속적으로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보통 이제 미세먼지 그러면 저희가 봄철과 가을철에 이제 미세먼지에 대한 주의보가 많이 있는데 네.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겨울철에도 원래 날씨가 위닉스 봄 관련주인데 원래. 예, 그렇습니다. 건조기죠. 네, 네. 그래서 건조기에서 이제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봄의 건조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근데 이제 위닉스가 이제 공기청정 부분에서도 지금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도 좀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지금 그 위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가보다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또 특히 이번 주 주말에 미세먼지가 좀 나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월요일 날 미세먼지주가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서 미세먼지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중에 이제 실적도 좀 동반할 수 있는 부분을 보게 됐을 땐 위닉스를 가지고 나오게 됐습니다. 네, 이 다반면으로 괜찮으니까요. 종목에 대한 자세히 설명을 원하시면 로엔나 박종수 대표님 그 방에 톡방에 들어가서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산스타이미스타님이 가지고 나오신 종목이 RS 오토메이션. 네. 저도 이거 좀 잘 보고 있는 종목인데, 네, 한번 설명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 RS 오토메이션은 이번 주에 새롭게 갖고 온 기업은 아니고요. 지난주에 한번 갖고 왔었습니다. 네. 일단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본다면 오늘까지 약 18에서 20% 정도 지금 상승을 한 달렸어요. 상태인데도 네. 불구하고 제가 오늘 또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직 늦지 않았다. 결국 수소차도 정부 정책이 미니까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4차 산업에 가장 필요한 스마트 팩토리, 즉 로봇 모션 제어라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으로도 굉장히 큰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지난주에 조영석 대표님이 갖고 왔던 한글과 컴퓨터, 그리고 오늘도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이야기 드리는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 수소차가 끝나게 되면 그 다음 타자로 한번 정부 정책이 또 강하게 힘을 쏟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자부에서 5대 사업, 역점 사업 중에 하나가 수소차였고요. 나머지 하나 로봇이었어요. 예. 그거 한번 우리가 반드시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더 부족하신 내용이 있으면 꼭 톡방 들어가서 얘기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마이크를 민재커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의 대안까지 세워주신 세블레스타분들 시간 관계상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퀴즈 정답도 맞춰보죠.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오늘의 퀴즈였죠? 정답은 3번 캥거루 본드였습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에 5분 추첨했고요. 휴대전화 뒷번호로 알려드릴게요. 5548님, 7307님, 5180님, 1001님, 8027님 5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꼭 톱스타 무대센터 전화 받으신 후에 선물 챙겨가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저희 최근 당첨되신 분들은 당첨된 날로부터 3주가 지나야지만 다시 한번 당첨의 기회가 주어지니까요. 이 부분 한 번 더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퀴즈 많이들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8시, 다음 주 월요일 밤 8시 다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